계곡물 소리만 들리는 깊은 숲속이었어요. 저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1세의 제가 65세의 낯선 남자와 한낮의 숲속에서 이토록 가슴 떨리는 순간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혼 후 1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 5월 초순 어느 오후부터 시작되었어요.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자락 제가 홀로 운영하는 작은 펜션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최동욱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65세였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지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한 달간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수필 원고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를 202호실로 안내했어요. 펜션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이었죠.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고 새소리와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는 제 말에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사흘 동안 그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와 저녁 7시 식사 시간에만 1층 식당으로 내려왔고 식사를 마치면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죠.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손님이었어요. 저는 그저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내다 갈 평범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저녁 그가 처음으로 식사 후에도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직원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 지 10년째라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도 했죠. 그러자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연락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아내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글을 쓰려고 해도 한 줄도 나오지 않았죠. 이곳에 온 것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그를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고백도 이어졌어요. 저는 그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의 거듭된 외도 때문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질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같은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죠.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조심스러운 관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생각보다 훨씬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안했어요. 내일 날씨가 좋으니 함께 산책을 가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펜션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함께 펜션 뒤편 숲길을 걸었습니다. 5월의 실록이 눈부셨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에 앉았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겠다는 전제와 함께 자신은 저를 좋아한다는 고백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61세가 어떤지는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저는 그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했어요. 저를 보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는 고백도 덧붙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우리는 솔직해지기로 했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끌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더 걸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함께 산책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죠.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방에서 와인 한잔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러겠다는 대답을 했죠. 202호실,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와인 2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창밖으로는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고 계곡물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키스해도 되겠는지 물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고 긴장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겠다고 속삭였어요.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풀렸어요. 제 가슴이 드러났죠. 부끄러웠지만 그는 아름답다는 말을 하며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도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65세의 몸은 나이에 비해 탄탄했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61세와 65세의 벌거벗은 몸, 그 순간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가 되어도 되겠는지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라는 대답을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가득 찬 느낌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을 맞추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의 뜨거운 숨소리, 그리고 마침내 함께 느끼는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1세에 느끼는 황홀함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진실했어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죠.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2번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 제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했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글이 써진다고 제 덕분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는 그날부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펜션에 다른 손님이 없는 날에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기도 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호실에서 제 사무실 겸 침실에서 우리는 매일 밤 뜨겁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며칠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산책하는 게 어떨지 물어봤어요. 펜션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깊은 숲이 있었죠.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우리는 펜션 뒤편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계곡물 소리만 들리는 은밀한 곳으로 향했죠.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 한낮에도 햇빛이 듬성듬성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참 좋다는 그의 말에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불었어요. 완전히 벗은 우리의 몸이 자연 속에 드러났죠. 저는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가 앞에서 저를 안았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어요. 숲속에서 나무에 기댄 채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계곡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숨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본능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나이도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서로만을 느낄 수 있었죠. 절정의 순간 우리는 함께 느꼈고 땅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정말 대담해졌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하고 싶어진다고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넓은 바위가 깔린 계곡이 나왔어요. 맑은 물이 바위 사이를 흐르며 청량한 소리를 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가 제안했습니다. 여기 바위 위에서 해보면 어떨지 물어봤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햇살을 받으며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했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 그곳에서 우리는 옷을 벗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바위에 누웠고 저는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자세였고 더욱 깊고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함께 움직이며 그와 하나가 되었죠. 계곡물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와 어우러졌고 햇살이 우리 몸을 비췄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사랑은 매번 새로운 감동이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직 서로만을 느끼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죠. 함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사랑했어요. 밤하늘에 가득한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는 별을 보며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펜션의 넓은 테라스 라운지 의자에서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뜨겁게 얽혔어요.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며 우리는 61세와 65세라는 나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대담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기간이 끝나가지만 떠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저와 떨어질 수 없으니 연장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사랑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옷을 벗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뒤편 잔디밭, 빗방울이 우리 몸에 떨어졌어요. 차갑고 시원한 빗방울이 온몸을 적시는 가운데 우리는 잔디 위에서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느끼는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짜릿함이었어요. 다음 날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러 가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따라 나섰어요. 펜션 뒤편 작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며 사랑하고 싶다는 그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위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우리도 함께 절정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사랑도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전 남편과는 의무적이었다고, 하지만 그와는 진짜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말했어요. 아내와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저와는 모든 것이 새롭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함께 살 수 없겠냐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61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것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며 3번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찾아 사랑했습니다. 폭포 뒤편 동굴에서, 나무 위에 만들어둔 평상에서, 제가 손수 만든 노천탕에서도 사랑했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번 더욱 깊은 감동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10월로 날짜를 잡았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재혼하려고 한다는 말에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61세에 무슨 재혼인지 모르겠다며 창피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지만 딸은 화를 내며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도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의 첫 반응은 재산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닌지, 65세에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재산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딸이 펜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그 나이에 재혼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창피해 못 살겠다는 말도 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지,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지 물어봤어요. 딸은 제가 재혼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도 찾아왔어요. 재산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여자에게 다 넘어갈 텐데 생각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재산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고 결혼은 이미 결정했다는 말을 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는 포기할까 고민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라는 말과 함께 딸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오는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기 인생만 사는 자식들이 우리 행복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을 혼자 외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을 했죠.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대답이었어요. 그럼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자식들 승낙은 필요 없다는 단호함도 더해졌죠. 우리 인생이라는 말에 저는 그를 껴안았고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10월이 왔어요. 단풍이 절정일 때 우리는 펜션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명 남짓,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 뿐이었어요. 딸과 아들들은 오지 않았죠. 단풍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서약을 나눴습니다. 61세와 65세의 결혼식,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키스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우리는 펜션 마스터룸에서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그는 당연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매일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함께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수필로 엮어냈고 그것은 곧 한 권의 책이 되었죠. 61세 여자와
65세 남자의 산속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내용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 나이에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니 용기를 얻었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책을 읽었다는 고백이었죠. 제가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때 딸은 울먹이며 곧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의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재산만 생각하고 아버지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성이었어요. 그는 괜찮다며 이제 알았으면 됐다는 대답을 했죠. 우리는 지금 매일 행복합니다. 펜션을 함께 운영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61세와 65세지만 매일매일이 20대처럼 설렙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하고 진실해요. 젊을 때는 조건을 따졌지만 이제는 마음을 보죠. 자식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요. 재산도 시간도 인생도 모두 자식에게 바치죠. 하지만 자식들은 결혼하면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부모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런 자식들을 위해 노후 자금까지 다 줄 필요가 있을까요? 황혼 이혼, 황혼 재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재산에만 관심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쓰세요.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지 마세요. 왜 죽기 전에 재산을 다 나눠줘야 합니까? 여행 가세요. 맛있는 것 드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을 혼자 외롭게 살 건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건가요? 나이는 핑계예요. 용기를 내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황혼의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곁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매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손잡고 산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이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61세와 65세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노후의 여정은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찾는 여정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창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 용기 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